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구조 과목 중에서 이번 단원은 67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볼까요? 1번 문제는 지금 뭐에 대해서 나왔냐면 데이지 체인 우선순위 인터럽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데이지 체인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기억나야 돼요? 네, 하드웨어적인 방식이구나. 그죠? 인터럽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이구나. 자, 얘는 어떻게 연결했다라고 그랬나요? 그죠? 직렬로 연결했어요. 라는 거 있죠? 그래서 체인 생각해 주면 돼요. 체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일단 떠올려 주면 되겠습니다. 1번 볼까요?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장치들이 병렬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맞았나요? 네, 아니죠. 병렬을 지우고 뭘로 바꿔야 돼요? 직렬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볼까요? 네, 2개 이상의 장치에서 동시에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 중앙처리 장치는 이를 인터럽트를 모두 무시한다. 동시에 발생이 되면 누구부터? 그죠? CPU와 가까운 쪽에 있는 것한테 우선권을 더 준다라는 겁니다. 자, 3번 볼까요? 네, 인터럽트를 발생시킨 장치가 인터럽트 인식 신호를 받으면 자신의 장치 번호를 중앙 처리 장치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데이지 체인 방식은 이제 여기에 CPU가 있고 여기에 인터럽트 신호가 있는 거죠. 네, 선이 이렇게 있고 장치들이 A, B, C, D 이렇게 있었을 경우에 자, 체인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그죠?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신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4번 보겠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에서 전송되는 인터럽트 인식 신호는 우선순위가 낮은 것부터 높은 장치로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말이 바뀌었죠.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서되죠.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는 높은 것부터죠. 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기출되었던 문제이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문제 2번. 자, 인터럽트 처리를 위한 작업이 올바로 나열된 것은 무엇이냐?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한다 그랬죠?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은 처리하고 또 현재 상태를 저장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간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가장 먼저예요? 디귿번이 가장 먼저가 되죠. 그 다음에 어디서 인터럽트가 발생이 됐는지 인터럽트 발생 원인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리을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제일 마지막에 뭐 해야 되죠? 그죠? 복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보겠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주소 명령어 프로그램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계산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영주소는 어때요? 스택 구조를 이용을 하게 되죠. 자, 3번은 문제를 한번 쓴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푸시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푸시하세요 A. 자, 푸시하세요 B겠네요. 되어 있나요?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택 구조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한쪽에서 들어오고 또 그 방향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죠. 자, C를 집어넣으세요 그랬어요. 그럼 C 들어왔어요. A 집어넣으세요. A 집어넣었어요. B 집어넣으세요. B 집어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add 더하기 연산자 넣었어요. 자, 여기서 잠시 멈춰보세요. 자, 연산자가 들어오면 두 개를 그 문구물 더하기가 하려면 뭔가 자료가 2개가 필요하겠죠.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통째로 꺼내게 돼요. 꺼내게 돼서 자, 연산자 자료 이게 딱 되면은 얘네들을 꺼내서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요.
자, 계산을 하면 A 더하기 B를 하겠다 그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서 자, 결과값을 원래는 C가 들어가 있었죠. 이것의 결과치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한 결과가 1이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MUL 곱하기가 들어왔네요. 그럼 어떠세요? 이게 지금 자료죠. 통째의 자료죠.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겠죠. 자료 연산자 들어왔으니까 어때요? 이거 통째로 꺼내는 거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아까 계산했었죠. 거기다가 곱하기 C를 하겠죠. 자, 이 결과를 Z라는 곳에 이 결과를 어때요?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꺼낸다 그거죠. Z로. 그래서 최종적인 연산자는 A 더하기 B 곱하기 C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은 마이크로 연산이다 하고 나와 있죠. 마이크로 연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클럭 펄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수행되는 명령을 말을 하는 거죠. 한 개의 클럭 펄스 동안 실행되는 기본 동작을 마이크로 연산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한 개의 마이크로 연산 수행 시간을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이라 부르고 CPU 속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쓴다. 그죠? 자, 1초 동안에 몇 번의 클럭 펄스가 일어났느냐. 그건 이제 헬츠 단위가 되었죠. 그래서 1초 동안에 어때요? 많이 클럭 펄스가 일어나면 컴퓨터가 더 많은 명령어를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컴퓨터 CPU 속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나의 명령어는 항상 하나의 마이크로 연산이 동작되어 실행된다 라고 했는데 이 하나의 클럭 펄스 동안 하나 이상의 명령어가 수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시프트, 로드 등 이런 연산들도 마이크로 연산에 포함이 됩니다. 자, 5번 과정 가볼까요? 자, 명령어를 5번입니다. 명령어를 주격장치에서 중앙처리장치로 명령 레지스터로 가져와서 해독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뭐라 그러죠? 인출한다 라고 그러죠. 자, 여기 CPU가 있어요. 여기에 메모리가 있어요. 이 메모리에 모든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격장치에 있는 내용을 여기 CPU에 있는 명령 레지스터가 있죠. 이쪽으로 가져온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연산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럼 몇 번째, 메모리에 몇 번째 찾아갈 것인지 그걸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PC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C가 가지고 있는 값을 MAR에 건네주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죠. 자, 여러분이 MAR은 주소를 기억하는 거, MBR은 데이터를 기억하는 거, PC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예요. 주소니까 어때요? MAR에 갖다 놓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출 사이클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나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네. 자, PC에 있는 값을 MAR에 넣는 게 가장 먼저 일어난다. PC에 저장되어 있는 번지를 MAR에 전송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MAR을 가리키고 100번지다 그럼 100번지, 메모리의 100번지 값을 찾아가야죠. 메모리 100번지에 가면은 뭔가 데이터가 있을 것이다. 그 데이터를 MBR에 넣고 그 다음에 PC는 PC 플러스 1을 한다. 다음 명령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얘 같은 경우는 하나의 클럭 펄스 동안에 2개의 명령어가 수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BR에 있는 어떤 데이터 내용을 명령 레지스터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네, 실행 사이클이나 간접 사이클로 가겠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인출 사이클이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수행되는 거, 네, PC 값을 MAR에 집어넣는다. 이게 가장 먼저 수행될 거였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 처리 장치의 레지스터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첫 번째 줄만 읽어본다면 답이 바로 나와줘야 되겠죠? 네.
자,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한다. 누구죠? PC죠. 또 여러분이 주소 지정 방식에서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 있었죠. 네, 거기서 PC 값을 더해서 점프하는 게 바로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었죠. 그래서 주소 방식에서 여기에 이제 어떤 100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PC가 50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럼 얘가 둘이 더해가지고 150번지를 찾아가는 방식, 이게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다시 PC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번에 A씨는 무엇입니까?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누산기에 대한 내용이 되죠. MAR은 뭐죠? 주소를 기억을 하는 거. MBR은 이제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되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중앙 처리 장치는 산술 연산,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 장치 ALU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CPU 속에는 뭐가 있나요? 자, 이것저것 통제하는 제어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산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지나다니는 뭐가요? 버스로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CPU 내부의 임시 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죠. 레지스터는 CPU 속에 있는 임시 기억 장치다. 근데 이 레지스터는 뭘로 구현이 되어 있다? 플립플롭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플립플롭으로 구성되었다. 그 다음에 3번에 MIPS, M이 밀리언, 100만 개의 명령어다 그거죠. 1초에 100만 개의 명령어를 수행을 한다. 많이 수행되면 어때요? CPU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CPU의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이 됩니다. 자, 4번에 보면은 CPU는 주기억장치로부터 기계용 명령을 읽어서 해독하고 실행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볼까요? 네, CPU가 명령어를 실행을 할 때 필요한 피연산자를 얻기 위해서 메모리에 접근하는 횟수 중 가장 많은 주소 지정 방식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 메모리 몇 번 찾아가나요? 한 번 찾아가죠. 네, 지금 이게 3번 문제죠. 자,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 여기에 100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100번지, 메모리의 100번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더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물이 있더라. 데이터가 있더라.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상자 안에 또 상자가 있는 거죠. 자, 100번지를 찾아갔어요. 100번지를. 그랬더니 선물이 있을 줄 알고 기뻐했더니 또 상자가 있네. 200번지. 네, 인내를 가지고 200번째 갔더니 어때요?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있더라. 2번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4번 가겠습니다. 네, 1번하고 같은 형태죠. 주소 지정 방식 중 명령어의 주소 부분과 프로그램 카운터의 PC 레지스터 값을 더해가지고 유효 주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바로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 되는 거죠. 자, 5번 가겠습니다. RISC와 CISC를 비교하세요 라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날까요? 비교해 볼까요? 네. 자, CISC는 이제 겉에 버튼이 많은 거예요. 안에 이제 프로그램은 간단하면서 사용자들한테 버튼을 많이 눌러놔라. 그런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복잡한 거예요. 내가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설계가 복잡하고 전력 소모도 많고 처리 속도도 느리고 명령어는 눌러야 될 게 엄청 많은 거죠. 명령어 길이는 이것저것 틀려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한 거죠. 네,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프로그래머가 별로 일을 안 한 거죠. 네, 레지스터가 적어요. 네, 얘는 레지스터가 많으니까 빠르죠. 프로그램 방식이고, 네. 자, RISC는 설계가 단순하고 전력 소모도 적고 처리 속도도 빠르고 명령어 종류가 적어요. 네, 겉에 누르는 버튼이 간단하다 그거죠.
네, 고정길입니다. 고정길이기 때문에 훨씬 빠르죠. 명령어 길이가 딱 그 크기로 딱 고정되어 있으면 설계하기 훨씬 낫죠. 자, 복잡합니다. 안에 프로그램은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네, 레지스터가 많아요. 레지스터가 많을수록 속도는 빠릅니다. 하드와이어드 방식이 됩니다. 얘는 프로그램 방식, 얘는 하드와이어드 방식이다.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4번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5번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기억. RISC 방식은 처리 속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맞죠? 두 번째, CISC 방식의 프로세서는 전력 소모가 적다, 전력 소모가 많다. 자, 디귿번에 RISC 방식의 프로세서는 내부 구조가 간단하다, 내부는 복잡하다라고, 내부 구조가 간단하다. 네, 설계가 단순하다. 그래서 맞는 거죠. 자, 1번에 CISC 방식은 단순하고 축약된 명령어를 가지고 있다 라고 그랬는데 틀렸죠. 네, 그래서 맞는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과정 갈까요? 6번 간접 주소다 그랬습니다. 간접 주소. 간접 주소는 어때요? 메모리를 몇 번 찾아가는 거예요? 2번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현된 것을 보면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로드 to AC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이 간접 주소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100번지 찾아가세요. 그랬으면 100번지에 찾아갔더니 여기에 200이 있다. 그래서 200이라는 데이터 찾아가면 거기에 50이 있군요.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이 간접 주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ADR을 바로 AC에 넣고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죠. 바로 데이터가 되는 거죠. add 100, 그럼 바로 100을 넣어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 메모리 ADR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메모리에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100번지, 메모리에 100번지를 찾아가겠다 그거죠. 메모리에 100번지를 찾아가겠다. 즉,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메모리를 어때요? 2번 찾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네, 메모리에 100. 그죠? 메모리에 100번지를 찾아가고 그 속에 있는 데이터에 또 번지를 찾아가겠다. 즉, 간접 주소 지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PC하고 주소를 더했어요. PC하고 주소를 더하는 방식이 뭐였죠? 네,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었죠. 자, 4번에 IX, 인덱스 레지스터와 네, 주소를 더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이 되겠죠. 네, 뭐라고 써야 돼요? 네, 인덱스. 기억이죠? 기억.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7번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볼까요? 네, 곰곰이 생각, 응용 문제, 참 좋은 문제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이 그 주소 지정 방식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PC가 100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100번지 왔어요. 이 옴과 동시에 PC 값은 101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걸 조심해주면 돼요. 그럼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자,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라고 한다면, 자, 일단은 100으로 와서 로드, 모두 400 그랬습니다. 400번지 찾아가요. 그랬더니 700이 있네요. 그럼 얘가 찾은 건 뭐예요? 그죠? 400번지로 가서 그 속에 있는 데이터 700을 찾은 거죠. 이게 직접 주소 지정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간접 주소, 로드, 400이죠. 400을 찾아가요. 400 찾아갔더니 여기에 700이 있네요. 700번지 찾아가야죠. 네, 700번지 찾아갔더니 그 속에 선물 300이 있네요. 그럼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뭐요? 700번지 찾아갔더니 그 속에 300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 주소다 그랬어요.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무엇을 더한다? PC 값을 더한다. 자, 여기 순간에 왔을 때 PC는 101로 증가가 돼버렸어요. 자, 400을 가지고 400이라고 써줬어요. 그럼 400과 101을 더해야죠. 그러니까 몇 번지? 501번지가 되는 거죠. 자, 501번지 찾아갔더니 뭐가 있다? 375가 있다. 이렇게 돼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방식입니다. 레지스터. 자, 문제에서 레지스터는 뭐를 이용을 하시오 그랬습니까? R1을 이용하시오 라고 조건이 달라붙었죠. 그래서 400하고 어디를? R1이 300이네요. 그럼 얘는 700번지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700번지에 찾아갔더니 데이터 300이 있다.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는 무슨 방식이에요?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네요. 자, 레지스터를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그죠? 네, 400이 써졌네요. 그럼 레지스터 1이 지금 300이 써졌으니까 700을 가요. 700번지. 700번지에 갔더니 300이 써졌네. 그럼 여기서 어때요? 300번지 점프해야죠. 네, 그래서 얘는 300번지를 찾아갔더니 거기에 데이터 뭐가 있더라? 600이 있더라. 자, 이런 결과를 우리가 넣어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상대 주소 지정 방식.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네. 자, 그 다음 8번 가겠습니다. 마이크로 연산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 자, 첫 번째 보면 MAR에다가 IR을 넣었어요. 그죠? 네, 명령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MAR에다 놓고, 그러면 MAR이 주소를 가지고 있죠? 메모리 주소를 가가지고, 자, 첫 번째 보면은, 명령 레지스터의 주소를 MAR에 넣고 그 다음 게 보면 되죠. MBR에다가 뭐를 넣었어요? 메모리에 MAR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을 넣었다라는 거죠. 메모리 이것처럼 400번지 가세요. 그러면 400번지에 있는 메모리의 내용을 MBR에 넣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MBR이 지금 뭔가 가지고 있겠네요. MBR에 있는 내용을 AC에다 갖다 놨다. 누상기에다가 갖다 놓았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거죠? 네, 가지고 오는 거죠. 네,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AC로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로드의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기억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